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 노동자들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조의 첫 파업을 이제 몇 시간 남겨두고 현재까지 노사는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이지만 지난해 삼다수 공장 사망 사고를 비롯해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내 생수 시장 1위, 이 삼다수 이미지에 걸맞는 일터를 조성하는데 노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겠죠.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 4.3 당시 군법 회의뿐 아니라 일반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수영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4.3 증언 13번째 순서로 4.3 당시 조부모와 형제를 잃고 본인도 총상을 입은 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구순녀 할머니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들을 만나 포부와 공약을 듣는 연속 기획. 오늘은 세 번째 주자인 고경실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눕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3년을 맞아 실태와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연말 기획 뉴스입니다. 제주에서는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도입했지만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죠. 주민들의 노력이 눈에 보이게끔 경제적 유인책을 이용해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낸 일본의 한 마을이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본 가미카츠 지역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토에 씨가 집 곳곳에서 재활용품을 들고 나옵니다. 구불구불 집에서 7km나 떨어진 쓰레기 수거장으로 향하고 40종을 넘는 재활용 분류 품목을 차분히 하나하나 분류합니다. 最初は取り掛かりの時は面倒くさい。もうそう思いましたね。でももうゴミを分別してきれいな街にしましょう。リサイクルに出し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で 환경을 지키려는 마음에 불을 지핀 건 뭘까? 그중 하나가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만든 이 제로 웨이스트 카드입니다. 흔히 소각 쓰레기로 취급하는 종이나 비닐, 칫솔 등을 따로 분류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면 카드에 포인트를 쌓아줍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적립된 포인트로는 지역 화폐나 다양한 생필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으로 만든 가방과 빨래거리 등 쓰레기가 경제적 이익으로 바뀌는 걸 체감하도록 한 겁니다. それが励みになりますね。ポイントが貯まってること。 2003년 일본 최초로 제로 웨이스트 마을을 선포하고 2020년 쓰레기 발생량 제로를 목표로 잡은 가미카츠 행정당국이 주민들을 설득한 방법은 또 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을 막는 대신 천 가방에 담아가면 포인트가 쌓이도록 했습니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한 건데 일회용품을 줄이는 매장에는 인증 마크를 부여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미카츠에선 이 같은 노력으로 재활용률을 80%대까지 높이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무려 60%나 절감했습니다. やっぱりね、分別をするという時には住民の反対は大きくてですね、環境のことだったりとか、コストのことだ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ことを小さな集落まで丁寧に職員が説明に何度もお伺いすることによって徐々に理解を得ていきました。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시키고 불편을 감수하는 주민들의 노력이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면서 가미카츠에서의 철저한 분리배출은 스스로를 위한 일이 됐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분리배출을 독려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한 일본 가미카츠 마을의 사례가 인상적인데요. 이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안서연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인구 1,500여 명이 사는 일본의 작은 마을 가미카츠입니다. 이 마을에선 체육복과 식기 등 멀쩡한 물건을 무료로 나눴습니다. 다 쓴 세제 용기를 모아 다시 세제 생산 기업으로 보내 조립식 장난감으로 제작한 뒤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기부하도록 유도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공방에서는 낡은 전통 옷이나 현수막을 가방이나 인형으로 재가공해 판매합니다. 재활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린 가미가치 마을만의 생활 속 재활용 정책입니다. 町はこの人口規模あるいは中山間地域にあるからこそ、今のモデルができ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逆に言うと他の地域ではもちろんその地域に合った形でインフラの設計をしたりとか仕組みの設計を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하는 가미가치 마을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배우기 위한 외국인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환경단체 등 올해만 1000명을 넘었을 정도. 마을에선 더 나아가 자원순환을 고민하는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머물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공간들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장부터 재사용 샵과 공방, 여기에 환경연구단체와 기업의 입주 공간, 숙박시설까지 더한 제로 웨이스트 센터를 내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がないとちょっとこう 100% というのはちょっと難しいのかなと今は感じてます。で生産者と消費者の側に両方に呼びかけていく提案をしていくっていう風な活動が今後はできていったらいいかなと思います。 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자원화를 넘어 관광화까지 이뤄내면서 60대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제주 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판결문조차 없었던 군사재판과는 달리 일반 재판을 받았던 재심 청구자들의 70년 전 판결문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기 전에 먼저 시사용어 사전에서 국가기록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은 1969년 총무처 소속으로 설립한 정부 기록보존소에서 정부의 연구보존 대상 문서 등을 관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2004년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가기록원은 주요 국가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 관리까지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는데요. 국민들이 기록물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람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본원이 있는 대전을 비롯해 부산과 성남, 세종 등의 관련 시설이 있는데요. 부산 역사기록관은 조선 왕조실록 등 150만 점을 보존하고 있고 성남 나라기록관에서는 국무회의록 등 680만 건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 대전시에는 행정기록관도 중요한 국가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생존 수영인 18명이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는데요. 일반 재판으로 수영 생활을 한 희생자들의 재심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가람 기자입니다. 4.3 당시 집에 들이닥친 경찰관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김두왕 할아버지. 남로당 가입 사실을 시인하라며 모진 고문을 받았고 재판에선 진술 기회도 없이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며 지난 10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947년 3.1절 발포 사건부터 이듬해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까지 일반 재판 수용인은 모두 1,3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나 빨갱이 폭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무 한 일도 없고 어떻게 그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것이 참질 못해가지고. 그런데 올해 초 불법 군사재판의 수용인들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면서 일반 재판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도 하나둘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를 비롯해 다른 생존 수용인들이나 가족들이 국가기록원을 통해 당시 판결문들을 발급받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만 판결문 발급은 재심을 청구하는 준비 작업일 뿐 당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일반 재판에 연루되신 분들도 그 군사 재판에 연루되신 분 못지않게 당당히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의 진상을 규명하는 이런 작업은 현재까지 제주 4.3 도민연대가 확보해 재심을 청구했거나 준비 중인 일반 수용인 판결문은 모두 5건.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들에 이어 일반 재판 수용인들도 70여 년 전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부 리그 강등으로 충격에 휩싸인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코치진부터 감독, 단장까지 전면적인 교체 작업에 나선 건데요.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K리그 준우승과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창단 첫 16강 진출이란 전성기를 누리며 줄곧 중상위권을 지켜왔던 제주 유나이티드. 이처럼 K리그를 주름잡던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해 부진의 늪에 빠지며 결국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지난달 25일 리그 강등에 공식 사과문을 올린 지 한 달. 그동안 구단은 발빠르게 대대적인 인력 개편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제주는 성남FC 출신 남기일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영입했습니다. 남 감독은 뛰어난 전술과 지도력으로 지난 2014년 광주FC를, 지난해엔 성남을 1부 리그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장 제주의 목표인 1부 리그 승격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지원 스태프부터 코치진, 전력 분석관과 트레이너 등 선수 관리단도 이른바 남기일 사단으로 전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가 공식적으로 단장 공모에 나선 겁니다. 사실상 감독진부터 단장과 대표이사 등 경영진까지 새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팬들에게 구단의 변화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시즌 만에 2부에서 일부로 승격한 사례가 역대 단 3차례밖에 없었던 만큼 제주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김영진 전 제주관광협회장이 침체를 거듭하는 제주 경제를 살리겠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도민회방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삐걱대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급선무라며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앞당기고 검증된 대형 투자 사업 유치로 도민 고용 80%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석 전 한국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 지회장이 낡은 정치를 쇄신해야 한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지회장은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의원을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며 특히 30년 금융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서귀포시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강경필 변호사가 침체한 서귀포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도민회방에서 회견을 열고 고향 서귀포시가 무소신과 무정책, 무능력 정치에 좌초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다며 미래 비전과 문제 해결, 소신 정치 등 3다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을 1위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도민회방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원희룡 지사가 선을 1위 이장을 만났다며 이는 사업자 편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회견에서 도민을 대신해 사업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지사가 사업자인 대명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장을 만나고 이를 7달 동안 한 번도 인정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원 지사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당시 나눈 대화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 동복리에 들어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오늘부터 소각장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발생하는 타지 않는 쓰레기 270톤과 타는 쓰레기 430톤 가운데 절반 정도를 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과부하를 막기 위해 기존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타는 쓰레기인 경우 내년 1월부터 반입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예술 중점 학교인 애월고 미술과 재적 학생 39명 가운데 서울대 1명, 홍익대 6명, 한국예술종합학교 2명, 이화여대 1명 등 모두 17명의 학생이 서울권 상위대학에 합격했고 제주대와 한라대에 13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월고는 2017년부터 미술과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과 서양화, 동양화, 조소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인 세부 전공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증언으로 4.3의 역사를 영상에 담은 KBS의 연속기획 13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3 당시 조부모와 형제를 잃고 본인도 총상을 입은 채 가까스로 살아남은 부순유 할머니의 굴곡진 삶을 따라가 봅니다. 농사 지은 게 몽서가 막 하영지요. 아버지 그 해에 비간에서 돌아가버려. 제주위원회에서 간장님 걸려. 난 그냥 야근에 조금 댕겼죠. 그 공부할 때가 어서분하네. 어서분은 못한 거라. 그냥 이제는 억울한 게 그냥 글무른 게 제일 억울한 게. 나간 번은 지방에 만딱 불을 질러서 겨우 그냥 막 그 경찰들이 막 돌아대면 막 불 다 질러버리고 막 사람 몸에 쏘재만 막 하고 돌아나치게 무섭지 않니 이게 또 집이 오한 보는 불은 다 도색이도 다 가버리고 이제 새도 매도 난 클러주지 않은 안에 덧지 못하는 마귀에서 다 가고 막 그냥 불바다가 된 거라 그냥 막 전부 불이 저 산에 가거든요. 어우 경험을 나가 어우를 간 귀어다네 이젠 소나무 몇 개 그쳐다녀 용 비스레네 허연이 이젠 막꽃이 그냥 헛금용 이제는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우리 저 남동생은 아래 너려불고 난 너리제너는 처녀연 목 사서 두 번째는 또 경찰들로 막 그냥 막 포위해 다 쏴가는 그냥 이 오빠도 어디에서 돌아부르신디 언니도 어디에서 돌아부르신디 겁난 안에 그냥 그 왕대밭에 가시는 그 짓을 죽여버리고 죄 있고 없고 죽였지. 용광 사람은 애기도 요만한 것도 죽이고 애기 뵌 사람도 그냥 죽여버리고 다 죽였어. 사람 있는 건 다 죽였지. 걔는 동쪽들에 도는 그냥 그 내창들에 뛰나네 동산에서 그냥 총을 쏴온 거라. 걔는 이들가 그냥 막 피가 그냥 막 콸콸콸콸 막 그냥 막 난 거라. 걔는 그때도 미신 이불 푸 닮은 거 형한 걸 허리에 용 묶어놨어. 묶어다니는 거 그걸로 이젠 클런에 이젠 막 총 맞아 핀 탕탕탕탕 나가는 그걸로 그냥 용 막 감아도 피가 막 그냥 흐르는 거네. 산 사람들이 막 올라와. 산 사람들이 올라오나 이제 오한분은 막 피로 그냥 그걸로 쳐매누라 손으로 막 거누라 하다는 분은 손에도 미신 새 잡아난 것 같고 맨 피천지고 몸에도 피천지고 발가락을 영영 놀리려니 영영 놀린 뒤 심해야 그 찾은 새다. 심해야 그 찾은 새고라 이젠 칡을 옆에 것간 그 차단에 그 아저씨가 영 감아줘. 우리 친척들이 올라오던 어번에 이제 그디가 하는 우리 동네 또 여자가 하나 주차놓던 나 집에 가거든요. 고구마 좀 오케. 그냥 고구마를
하루에도 한 5개 아니면 4개라 삶은 거 그거 아주 난 그 코에 들이쳐 내본 거라게 눈누이로 기아전 물 먹으래 그 내창이 있어 그 내창에 괴당 내창에는 그대가 이제 물을 먹신 분은 사람이 그냥 물에 큰 남자가 그냥 물에 탁 죽은 거라게 물에 그 맞춰보면 죽은 거죠. 경에도 하도 목말라는 안에 물을 나이 먹으면 그냥 곧 죽어점지 그냥 그 물을 알로 이제 막 빨아먹은 거라 빨아먹은 대동초인들이 이제 벌레 뒷날은 이제 막 올라간 거라 막 하영 올라가는 이제 돌아전에 이제 봉길 간 거라 이제 그땐 이젠 봉경해줘 그땐 한 명이 내놔서 한 명이 내놔 그대 가난 물을 팔팔팔팔 큰 무슨 다가리 다른 곳에 팔팔팔팔거려 그 물을 혼사발을 주니 그 물을 먹으난 뜨거워하신 뒤 실려하신 뒤 이 몸이만 딱 저 미시게 입은한 게 맹동대 입은한 게 경인 살아와서 이거는 이젠 생각하면 아이고 똥산에 살아주신 난 전에 죽을 사람이 때까지 살아서 그 꽃이 심어가는 나 어느 제 가는 거 어느 제 주길에 가는 거 이제 부하 따그네에 우리 어머니가 강 소돌이 해도래 현에 이제 그 친해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이제 좀 꽃이 갇혔던 주길에 이제 가가는 걸 본 거라 그건 정월 10살 날이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냥 술런대질고 칠성판지원 강오면 아이고 오늘도 못 찾았지 오늘도 못 찾았지 이 영장을 이 사람을 대상봐도 아니고 저 사람을 대상봐도 아니고 경화단 이제 찾은 분은 담배물 뿌리가 쉬워 현아 오빠는 찾았고 언니는 못 찾잖아 언니는 이제도 못 찾잖아 서방도 심하단 죽여불고 우리 아저씨는 군인간호 안에 총 맞은 정도 모르고 총 맞거린 것도 아니고 허나 이제 그 생각을 해가면 밤에 좀 많이 들어 사삼에 아이 낳으시면 다리도 곱고 농거지 하렁하렁 댕길 건데 영 그냥 일평생을 영 고생하는 생각하면 살질 못해요 막 서럽고 못 살아 진짜 서럽고 못 살아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들의 포부와 공약을 들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방송 순서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들 가운데 개인 일정을 고려한 섭외 순서에 따랐는데요. 오늘은 나종우 기자가 제주시 갑선거구에 나서는 고경실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사라고 자부하는 고경실 전 제주시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경실 예비후보는 올해 63살로 제주도 관광문화국장과 제주시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공직자로 활동했습니다. 어느 후보보다 제주시를 잘한다고 자신하는 고 예비후보의 총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 예비후보가 42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낯선 정치에 뛰어든 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담고 싶어서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건의를 했다면 내가 거꾸로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 예비 후보는 거창한 공약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각종 정책에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약속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문제 아니면 그 사회 문제, 국가 문제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정치권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면서도 포괄적이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내는 그런 노력이. 고 예비 후보가 생각하는 제주의 미래 동력은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입니다. 단순한 환경 보전을 넘어 천혜의 환경 자원에 제주의 전통과 역사 등 인문학을 녹여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제주는 한 80% 정도가 관광을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문 자원이 풍성하게 좀 마련이 돼야 돼요. 인문 자원이 없고 자꾸만 자연 생태 자원만 가지고 관광 상품을 하게 되면 제주 생태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선 많은 도민이 원했던 제주 관광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낼 좋은 기회라며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도 잘 흡수하면서 윈윈해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그야말로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도 이뤄내고 환경도 지켜내는 이런 복합적인 일들을 우리가 모두가 지혜를 짜내야 된다. 정치 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만간 자유한국당의 입당에 외연을 넓히겠다면서도 정치적 행위보다 민생 전문가의 진정성과 현장 정치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대한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울고 웃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이 상품이면 우리가 희망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겠구나,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믿는다는 고경실 예비후보. 42년 동안의 공직생활 경험은 시민의 삶을 알게 하고 소통할 수 있게 했다며 민생 현장 전문가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오늘 제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제주에서 본 세상 첫 소식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앙정치권 뉴스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서 본회의 표결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쯤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사흘을 필리버스터로 대치한 국회. 민주당은 내일쯤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차례로 발언에 나선 의원들과 달리 2명이 50시간을 버틴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체력이 바닥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의장단 3분 중 1분이 사회를 보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 2분께서 50시간 넘게 쉼없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의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하는 병역법, 대체복무제 도입 제정안 등 5건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철회된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 순서로 표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즉각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를 연동시켜 직접선거,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장 직무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묵살했습니다.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책무를 저버리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되도록 만들어 방탄국회를 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기 주택 차입금의 이자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에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알차게 받는 법,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공제해주는 대상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기준시가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까지만 가능했는데 기준시가를 1억 원 올려 공제 대상을 늘린 겁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도 늘어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까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면적이 더 넓어도 기준시가만 3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인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자료 등 연말정산 관사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가 7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만큼을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고독사 문제를 다시 고민하게 되는데요.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무연고자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작은 마을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4천여 명이 거주하는 도쿄 오야마 단지. 주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점심 무렵 주민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모여듭니다. 한쪽에선 전통춤을 배우고 다른 방에선 노래 연습이 한창입니다. 꽃꽂이와 서예 등 주민 스스로 만든 소모임만 180여 개. 1년 내내 각종 행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病院行って私がみんなから電話入ってどうだったどうだったって電話くれるものだからこういう仲間っていうのは大切なのねはっきり言えばね寂しくないんですよいや別に 이걸 가능케 하는 원동력 바로 마을 자치회입니다. 주민들의 자치회 가입률은 무려 100%, 일본 평균의 2배입니다. 주차장 관리나 공원 청소 등도 시의 위탁을 받아 모두 주민 스스로 해결합니다. 고령자 입장에선 집 밖으로 나와 용돈과 건강을 챙기고 친구까지 만드니 일석삼조입니다. 自分のためにやってるってことはね、若い人との交流もできるしね。だからやっぱり仕事しながら口の方が動いてるとね、手も足も。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이른바 가까운 이웃집 작전. 이렇게 이웃에 우편물이 쌓이는 등 이상한 점이 감지되면 반드시 자치회에 연락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신문 배달원이나 수도 가스 검침원들의 협조도 받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쓸쓸한 죽음, 즉 고독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一人一人をちゃんと支える町づくりをしないと本当の町とは言えないです。だからその困らない町を作るっていうのが前提でした. 고독사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던 비결. 정부의 거창한 대책이 아닌 바로 옆 이웃들이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소식도 알아볼까요? 중국 사대주의에 맞서 독자적 천문 기술을 발전시킨 세종과 장영실의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을 그린 천문과 진주만 기습을 당한 이후 압도적 열세 속에 일본과 건곤일척의 해전을 치른 미 해군의 활약을 그린 미드웨이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분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관노로 태어나 종삼품 대호군까지 오른 조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그를 발탁한 세종의 꿈은 백성들의 농사를 위해 별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세종은 사대주의에 젖은 신하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여기에 또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어떤 아주 난제가 있었죠. 명나라와의. 천문 사업은 명예 황제만이 할 수 있었던. 빈약한 역사 기록의 빈칸을 신분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우정이라는 영화적 상상력으로 채웠습니다. 진주만 기습으로 미 해군의 주력 전함 8척을 제거한 일본 해군은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The Japanese are planning something bigger. So what's the target? We believe it's Midway. 미드웨이 섬이 함락당하면 미 서부 해안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 세계 최대 전함 야마토와 항모 전단을 출동시킨 일본 함대에 맞서 미 해군은 절반 규모도 안 되는 잔존 함대를 모아 저지에 나섭니다. 8차례의 필사적인 공중 공격은 일본 함대의 대공포화에 막혀 아무 피해도 주지 못합니다. 그 순간 해전의 승부를 가른 기적의 5분이 펼쳐집니다. 불운한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 동료 화가인 고갱과 다툰 뒤 정신 이상 증세가 심해진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릅니다. Sometimes they say I'm mad, but a grain of madness is the best of art. 남프랑스의 강렬한 색채를 화폭으로 표현한 고흐의 예술로는 마지막 촛불처럼 불타오릅니다. 영화는 고흐의 시선으로 그의 마지막 날들을 그려냈습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KBS 제주 방송총국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노형 자율방범대 정일관 대장과 대원일동 1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30만 원, 들꽃 수채화회 20만 원, 하늘빛 수채화회 20만 원,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늘예솔회 20만 원, 대흘초등학교 5학년 이서정, 오유나, 이서연, 전유신, 고은진, 김희준 학생 58,190원, 제주 서울 수채화 교류전 49,000원, 화북동 권혜란 씨 만원, 들꽃 수채화회 이경희 씨 만원, 아라동에 사시는 익명 기부자께서 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다음 달 말까지 은행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KBS 제주 방송총국 총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북서부 지역엔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산지는 내일 오전까지 가끔 눈이 내려서 1에서 5cm가량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하늘은 잔뜩 흐리겠고요. 날은 부쩍 추워집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산간도로와 산지는 오늘 내린 비가 얼어서 결빙 구간이 곳곳에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해상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실 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올해도 벌써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비가 오는 동안 다시 기온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2020학년도 정시 모집 대학 입학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원서 접수는 표준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한 번 작성한 원서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경쟁률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으니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원서 말고도 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올 한 해 이 수능이라는 무거운 짐을 졌던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며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